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CN TV건강, 오늘은 허리 디스크로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 허리 디스크는요, 과거에는 노인병으로 일컬어졌을 정도로 50대 이상에서나 발생하던 것이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80% 이상이 요통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요통의 대표적인 원인 질환인 허리 디스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홍성의료원 신경외과 김정태 과장님 모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요즘 이 요통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요통 증세를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허리 디스크라고 해요. 허리가 아프면 모두 이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봐도 될까요? 네,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요통은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80% 이상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감기와 두통 다음으로 흔한 증상입니다. 요통은 증상이지 질병이 아니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허리 디스크는 의학적인 용어로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허리 디스크라고 하면은 사진에 이게 척추와 척추 사이에 존재하는 물렁뼈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허리 디스크의 구조를 보면은 바깥에 딱딱한 섬유 조직으로 쌓여 있고 그 안쪽에 수액이라고 하는 젤리 같은 성분이 들어있게 됩니다. 허리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은 다른 말로는 수액 탈출증이라고도 하는데 이 바깥에 섬유 조직이 균열이 생기면서 이 안쪽에 젤리 같은 것들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그 통증을 유발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게 됩니다. 정말 말로만 듣던 그 디스크 사진입니다. 그러면 다음 또 사진 있죠? 아까 디스크가 이 척추체, 몸체와 몸체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이쪽이 뒷면이고 이쪽이 앞면인데 이 디스크가 뒤쪽으로 빠져나오면서 여기로 지나가는 신경을 누르게 되면 디스크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을 유발하는 거죠? 네. 허리 디스크는요, 꼭 힘든 일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정주부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분들, 심지어 학생까지 쉽게 나타나고 허리 디스크가 만성화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정말 큰 제한을 받기도 하는데요. 왜 이렇게 최근에 들면서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예. 젊은 연령층, 노인 연령층뿐만 아니라 젊은 연령층에서도 최근에 요통 환자들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가장 그 원인 중에 하나로 꼽자면은 실내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불규칙한 생활이라든지 운동 부족 그리고 컴퓨터 등의 보급으로 인해서 장기간 앉아있는 자세를 취하게 되고 그리고 재해성 질환, 특히 교통사고라든지 산재 환자들이 급증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사회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연령층이 높아지고 골다공증이라든지 퇴행성 요추 질환이 또 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요통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요통을 유발하게 되는 요추 부분의 질환으로서는 가장 흔한 것이 요추염자입니다. 요추염자는 쉽게 얘기해서 근육이라든지 인대가 파열됐다든지 늘어났다든지 해서 받게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흔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흔하지 않은 질환으로서는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척추 분리증, 척추 전방 전이증 그리고 대사성 질환인 골다공증이라든지 아니면 비퇴행성 질환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흔하진 않지만 종양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요통의 한 원인이기도 한 이 허리 디스크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야 이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이 허리 디스크가 뒤쪽 부분으로 밀려나서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데 대부분의 신경들은 하나씩 이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이 부분으로 신경이 나오게 되는데 이와 같이 앞뒷면 사진에서 보면은 요추 신경이 하지로 내려가는 그
길목이 요추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뒤쪽에 있는 뒤쪽으로 디스크가 밀려 나오면서 신경을 한두 개 누르면서 이 신경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요통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으로 둔부 방사통, 엉덩이가 많이 땡긴다든지, 그리고 하지 방사통, 다리 쪽으로 특히 밤에 야간에 잠을 못 잘 정도의 심한 통증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감각 이상이라든지, 그리고 다리의 근력이 약화되는 운동신경 마비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경우,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뇨곤란까지 같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네, 요통이나 뭐 감각 이상 그리고 배뇨, 배변 장애 등을 일으키면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허리 디스크의 진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단 방법 어떤 것들이 있나요? 허리 디스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진찰입니다. 신경학적인 소견이 가장 중요하고 그 부분에서 의심이 가면 일단 검사를 하게 되는데, 검사는 간단한 것부터 하게 됩니다. 척추 부분에 단순 X선 사진을 찍고 좀 더 정밀한 검사로는 척추 조영술이라든지 CT 그리고 MRI가 있겠고, 최근에는 MRI가 보편화되면서 많은 척추 질환들의 원인들이 밝혀지고 가장 확진은 MRI로 하게 됐습니다. CT 촬영이나 MRI로 진단을 받아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허리 디스크를 수술하게 되면요, 허리에 장애가 생길 것 같아요. 일반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수술 후에 뭐 후유증이랄지 뭐 합병증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예. 많은 사람들이 그 요통으로 병원에 내원을 하더라도 허리 디스크 진단이 되고 수술적인 적응증이 되더라도 상당히 꺼려하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허리를 수술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허리를 수술하면 꼭 장애가 남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과거에 MRI 이전 시대에 그 진단의 부정확성이라든지, 그리고 그 허리 부분의 생역학적인 물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에 과도한 수술 방법에 의해서 많은 부분을 절제해냈을 때 허리에 불안정성이 생긴다든지 신경이 마비가 온다든지 하는 그 장애가 많이 생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술 기법의 발전이라든지 진단 영상학적인 발전, 그리고 생역학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어떤 그런 이론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돼 있고, 허리에 들어가는 기구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눈부신 발전을 했고, 특히 현미경이 그 정밀하게 되면서 많은 신경들을 살리고 장애가 없이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요통은 아무리 그 통증이 심해도요, 몇 주가 지나면 아유 저절로 괜찮아지겠지 하시면서 치료를 뒤로 미루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만약에 허리 디스크라면 정말 상태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면 빨리 치료를 서두르셔야 할 것 같은데 허리 디스크의 치료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허리 디스크라고 해서 다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보존적인 방법과 수술적인 방법이 있겠는데, 보존적인 방법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침상 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허리 디스크 하면 운동으로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절대 그러지 말고, 허리 디스크가 진단을 받게 되면 일단은 딱딱한 침대에서 침상 안정을 하시는 게 좋고, 되도록이면 누워있는 자세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뭐 무거운 걸 든다든지 하는 건 절대 피해야 되고, 그리고 약물요, 그 다음에 약물요법이라든지 물리치료 등은 병의 경과를 좀 단축시키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소염제라든지 물리치료요법을 쓰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개선이 없다든지 밤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든지, 그리고 감각 이상이라든지 운동신경 마비, 그리고 배뇨곤란, 이런 신경학적인 증상이 나타나면 응급질환으로 간주하고 빠른 수술적인 요법을 취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수술을 꺼려하고 신경학적인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안 해서 나중에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전문가의 진단을 먼저 받아서 수술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보존적인 치료를 할 건지를 결정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수술적인 요법으로는 최근에 많이 발전을 했는데, 일단 가장 흔한 방법으로는 현미경을 통해서 보는 미세 현미경 수술이 있고,
그 다음에는 레이저, 최근에 뭐 각광받고 있는 레이저라든지 네. 내시경 수술, 그리고 경피적 추간판 절제술이라든지 추간판 내에 약물 주입해서 추간판을 녹이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일률적으로 적용시킬 수는 없고 그 사람마다 할 수 있는 방법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치료를 자꾸 미루다 보면은 오히려 병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허리 디스크가 좀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빨리 병원에 가셔서 진단 받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모든 질병을 정말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허리 디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허리 디스크를 예방을 할 방법 중에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네. 일단은 과도한 음주라든지 스트레스, 그리고 흡연 이런 것들은 그 허리에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근데 왜 안 좋은 건가요? 흡연이라든지 네. 음주라든지 하는 것들은 허리의 근력을 약화시키고 네. 허리를 받쳐주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척추와 척추 사이에 이어지는 인대라든지 네. 추간판이라든지를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당연히 그 척추 자체에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그렇다 보면은 외상도 가해지고 해서 뒤쪽으로 자꾸 추간판이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거운 거를 든다든지, 네. 그리고 장시간 운전을 한다든지, 책상 다리를 오랫동안 하고 있다든지 하는 거는 허리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취해야 될 거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셔야 되고, 네. 특히 하루에 적당한 양의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적당한 양의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규칙적인 그 생활 습관과 그리고 운동이 좋다고 하셨는데요. 허리 디스크 치료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허리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에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서는 네. 그 허리를 지지를 해주는 여러 가지 그 구조물들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좋습니다. 네. 특히 배 근육이라든지 네. 복근을 강화시켜서 뒤에 그 요추를 안정시켜주는 그런 운동이 중요한데, 가장 손쉽게 할 수 있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복근 강화 운동으로서 잇몸 일으키기가 있겠습니다. 예. 잇몸 일으키기하고 누워서 두 발을 그 90도로 예. 올렸다가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는 것을 하루에 한 3, 40번 정도 하시게 되면 복근 강화 운동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그 외에 네. 장기적으로 볼 때는 특히 병이 일단 발병한 사람들인 경우에는 그 잇몸 일으키기 자체도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추천하는 운동으로서는 수영이 있겠습니다. 수영이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끝으로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전해주시죠. 예. 일생 동안 그 요통을 경험하는 확률이 80%인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을 간과하고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못 내려서 그 병을 자꾸 키우게 되고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통 환자들이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가치료요법에 의존하게 되고, 정작 허리 디스크라든지 이런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신경학적인 증상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수술에 대한 공포심이라든지 병원에 가는 걸 꺼려해서 나중에 장애를 영구적으로 가지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러시지 마시고 자기가 본인 요통이 있다고 생각되면 전문가를 찾아서 한 번쯤은 의논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신 홍성의료원 김정태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MCN TV 건강에서는 허리 디스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허리 디스크는 이제 나이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정말 얄미운 질병입니다. 하지만 그 바른 자세와 규칙적인 운동으로도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CN TV 건강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